있었던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일은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게 일이지. 그런데 과학기술의 힘이 있어? 그럼 굳이 내가 왜 반드시 내 책상에 앉아서 내 서울에 있는 오피스에서만 해야 돼? 지역에서 정말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활 인구를 유치해서 농가 소득으로 연결시킨 지역 사례들을 취재해봤습니다. 네. 제주에서 놀러 온 대학생들. 이들이 찾은 곳은 강진의 한 농가 민박집입니다. 주인 할머니의 안내로 방을 구경하는데요. 시골 할머니 댁 같은 분위기죠. 가을 때 되면 여기 문 열어놓으면 산바람이 들어와. 와. 그래가지고 농가 민박은 푸소라는 이름의 강진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을 위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농가 할머니가 직접 가꾼 녹차밭입니다. 강진의 농가 민박은 숙박뿐 아니라 시골의 감성 체험, 여기에 관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푸소 참여 농가들은 농가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요를 부르며 녹찻잎 조격 즐기기. 이은옥 할머니가 준비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대학생들도 즐거워 보이죠? 자연이랑 교감을 하면서 또 재미를 느끼는 그런 거에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10년 전 푸소를 시작할 땐 걱정이 많았습니다. 10가구가 시작할 때는 초창기 멤버 때는 이게 잘 될까? 글쎄, 다른 농사일도 많은데 이거 갖고 시간은 많이 뺏기는 거 아닐까? 또 수입도 별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입도 별 볼 일 없을 텐데 그런 의아심 갖고 하기는 했어요. 농가 민박의 하이라이트, 푸짐한 시골 밥상. 오늘 메뉴는 닭백숙입니다. MZ세대들 사이에서 일명 촌캉스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농가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진 푸소 프로그램은 10년 전 10개 농가로 시작했습니다. 해를 지날수록 참여 농가가 늘어 지금은 11개 읍면에서 89개 농가가 함께합니다. 10년간 5만 8천여 명이 다녀가 58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는데요. 학생 푸소로 시작해 지금은 대학생, 일반인 체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가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재방문율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이렇게 농가 체험을 하실 때 보셨던 농산물 같은 것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오래 머무는 도시. 지방 소도시들의 바람일 텐데요. 경북 문경에 자리한 이 집은 옛 대장간을 리모델링한 숙소입니다. 기둥과 석가래를 남겨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서울 광고대 행사의 팀원들인데요.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총 4회차로 워케이션 왔었는데 팀워크를 좀 더 향상시키기도 하고 신규 인원들이 좀 많이 증원됐을 때 그럴 때마다 좀 더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주변 풍경부터 다르고 업무 시간 외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근처 인근의 카페를 간다거나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경험이 색다른 것 같아서 저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찍 업무를 마치고 향한 곳은 도자기 체험 공방입니다. 문경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죠.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워케이션 상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출시된 경북 워케이션. 하반기에만 1,500여 명이 이용하면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일을 하러 오셨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3차 이렇게 M차 방문이 이어지시는데 그때 이제 가족분들하고 또는 지인분들하고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오시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인구 측면에서 굉장히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과 전남 강진의 풋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전 사실 처음 풋소라 그래서 뭐 한우의 계량화된 종류인가 강진 소가 유명했나 이랬는데 Feeling up, stress out 의 준말이네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요즘 MZ 세대들은 촌캉스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실은 아까 수도권에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런 시골 민박집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아예 이 강진에서는 탐업으로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워케이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워케이션, 그러니까 뭐 워크와 베이케이션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그렇죠. 건가요? 워크와 베케이션을 합쳐서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시작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아마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생활인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시간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도 유한한 자원이거든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좀 확산이 된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결국 과학기술의 힘인 것 같습니다. 리모틀리 있어도 이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는 결국에는 뭐 IT 기술의 확산, 그다음에 통신 기술의 확산이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밀레니얼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일은 당연히 다 같이 모여서 각 잡고 앉아서 하는 게 일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밀레니얼들이 전 세계의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비슷한 특성들을 서로 공유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일을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학기술의 힘이 있어? 그리고 굳이 내가 왜 반드시 내 책상에 앉아서 내 서울에 있는 오피스에서만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나타나게 되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마 지자체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워케이션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구도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활용의 대상이라면 인구가 너무 적어져서 거기서 적어진다는 건 결국에 사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 거를 인구를 다른 개념으로 활용한다면 이 지역 자체를 인구랑 같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